안녕하세요. 9월 25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는 건 좀 무리한가요? 여러분의 행정법의 실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행정법 한번 가볼까요? 25일 수요일입니다. 자, 국회직 99 한번 살펴볼게요. 인허가 의제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는 정말 중요한 의제예요.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건데요.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성. 요즘에는요, 하나의 허가를 받았다, 하나의 인가를 받았다, 그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고 복잡하고 서로 얽히설키 돼 있으니까 하나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 되는데 하나가 딱 안 된다 해서 결국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래서 행정청 간에도 서로 간에 뭐가 됩니다? 자, 이게 충돌이 생기거나 또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 없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익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그런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또는 국민의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행정청 간의 충돌도 피하고, 자,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인허가 의제 제도죠. 자, 이건 인허가 의제는요, 많은 것들을 함께 포괄하다 보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하나를 받으면 여러 개 따라간다. 요즘에 보니까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줘, 이런 거 있지.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제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행정의 통일성이라든지 국내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이런 게 조금 많이 발전하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 근거가 필요해요. 만약 근거가 없으면 개별적인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가서 또 행정청에 가서 이런 식으로 A, B, C라는 행정청에 각각 가서 허가 받아야 되고 그랬을 적에 여기는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래버리면 행정청에 어떠한 그 충돌도 생기고, 또 무익한 무모한,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필요 없는 서류도 이렇게 계속 제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갑 입장에서는, 자, A청 해갖고 주된청 여기다가, 자, 굳이 B청, C청을 가지 말고 여기다가 A, B, C 모든 요건을 다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A청에서 B에게, 그 다음에 C에게 이런 식으로 내부적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OK라는 사인을 여기서 받고 OK라는 사인을 받으면 그러면서 A 허가만 나가는 거예요. A 허가. 그러면 뭐가 된다?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뭐가 따라간다? B와 C가 따라가는데 B, C 법률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내부적 협의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간과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행정청의 구구절절한 서로 간의 충돌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거죠. 갑은 A 허가만 받았지 B, C 허가는 받지 않았어요. B, C 허가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B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B하고 관계 행정청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A는 B랑 싸우는 게 아니라 쟁송도 여기랑 하는 거죠. 쟁송도 이렇게 하나로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쟁송도 이렇게 한다. 이거 개별 법률에. 다만 요즘에는, 자, 사안이 긴급하고, 자, 불가피한 사정, 뭐 이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피한 경우 개별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별 법률에는 원래는 모두 오케이를 받아야 그래야 최종적 허가가 나가는데, 이런 개별 법률에는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까지 발전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똑같은 사안에서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는, 자, A라는 청에게, 자, A, B, C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A라는 청은 또 마찬가지로 B청, C청 이렇게 가서 내부적 사전 내부 협의를 거치는데 그럴 때 A, B청에게는 OK 사인이 나왔지만 아직 C청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 요거 A청하고만 우선적으로 먼저 A 허가가 나간다는 거예요. A청에 허가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A청의 허가가 B청의 허가하고 같이 이렇게 개별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A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B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C는 나중에 추가하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문제가, 만약에 여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래는 또 쟁송도 여기랑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쟁송을 여기랑 하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법률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허가 의제 제도 중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싸워서 이거 떨구고,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B를 추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의 영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조금 보완하는 식으로 해갖고 인허가 제도가 된다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맞냐고요? 이거는 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에 예외잖아요. 그래서 주택건설 청취법, 주택사업 계획 승인,
승인 사건 여기서 나타났고요. 또 있냐고요? 있어요. 미군 주둔 지위에 관한 법률, 미군 주둔 지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제도가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솔직히 앞에는 뭐 미군 주둔, 뭐 주둔지, 뭐 협정에 관한 법, 이거는 말도 길지만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주택건설 촉진법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물론 더 있겠지만. 자, 볼게요.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이거예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주택건설 촉진법상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위법함을 다투고 할 때는 이건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요 의제된 인허가를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해 관계는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 최종계 이 의제된 인허가를 갖고 쟁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라 이걸 갖고 쟁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었어. 되게 어려운 판례인데 바로 찾으셨어야 돼요, 이거. 자, 이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해서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맞죠? 내부 협의. 3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설촉진법상 그러니까 건축 신고. 그러니까 신고인데 다르게 의제된다는 거죠. 따라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개발 행위 허가를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의제되는 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주된 허가 안 나가요.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개별적으로 일부 인허가는 원칙적 모습 말고요. 따라서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처로서 이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된 허가가 기속이라도 의제되는 게 재량인데 의제되는 게 따라가지 못하면 주된 허가도 거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된 인허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의제되는 만큼. 5번 인허가 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 어찌됐든 근거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정답 1번이었어요. 1번 못 찾으신 분들은 이거 바로바로 암기 좀 하세요. 자, 오늘도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봤는데요. 내일도 오실 거죠?